아, 이 녹음을 왜 하죠? 말씀하시는 거 빨리 먹을 수도 있으니까. 소중한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닌 거거든. 내가 1년이 돼서 나 아무래도 기자실에 한번 이제 와서 잠시 이야기나 하고 가는 게 옳겠다 싶어 왔습니다. 오늘 뭐 질문 없죠? 질문하고 상관없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대구시에 땅을 넓힌 시장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군의가 들어왔는데 군수님의 말에 의하면 군의 땅이 쓸만한 땅이 5천만 평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시설물이 들어오고 또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될지 그는 우리가 오롯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대구가 군의를 품은 것은 경상북도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것이지만 대구시로서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이상 끝. 나도 어제 이 체인지 대구라는 거 이걸 봤는데 1년 동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덕이 크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 하시죠. 도정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경남에서 도정을 보던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도지사의 일은 지원기관입니다. 시장 군수가 실권을 다 쥐고 있어요. 인허가권을 시장 군수가 다 쥐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일을 잘못하면 시장 군수 탓을 합니다. 도지사 탓을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광역시의 시장은 집행기관입니다. 지원기관이 아니고. 대구 광역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장이 책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도지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많고 또 복잡하죠. 그래서 경남지사로 일할 때보다 한 서너 배 더 긴장도가 있습니다.
경남지사 할 때는 편했죠. 또 뭐 지난 1년 동안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일의 거의 90%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통항신공항법이 천신만고 그때 통과되고 나니까 앞으로 TK 신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구 어느 신문사 간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80% 일 다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놀고 지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긴장되는 그 순간은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리를 한 셈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일도 정리가 어느 정도는 한 셈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나머지 임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빛철도가 오늘 아침에 내 보고받은 게 서명을 80명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18명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서명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채우게 될 것으로 봅니다. 몇 명까지 지금 공동 발의 목표로 하기보다도 지난번에 TK 신공항법을 83명이 했기 때문에 100명은 안 넘기겠어요. 근데 그거를 발의하는 그러니까 그 국회 제출한 시점은 몇 명까지 됐을 때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좀 그건 윤재우 의원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겠죠. 협의해서 그 정도 됐으면 됐다. 발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발의를 하고 그랬죠. 시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공기업 부채 관련해서 이제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해서 부채가 높아진 거 하고 국가 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높아지는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칼럼을 봤어요. 아,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LH 그 관계가 저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선례가 있어요. MB 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채는 평가 대상에서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이미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LH가 우리 신광 사업에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부채는 그거는 일시적인 부채겠죠. 결국은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문제는 수장공사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 가셔가지고 LH 뭐 안 할 수도 있어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LH나 수자원 과연 놓으시는 거죠 아직은. 협상의 기술이죠. 투자 설명회 벌써 몇 번 하셨는데 뭐 성과가 좀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방향이 좀 잡혀가는지.
돈 될 사람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겠죠? 그게 금액이 조단위 금액인데 그걸 선뜻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SPC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시작하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 시작하고 난 뒤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일이 잘 돼 가는데도 혼자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는 일 못하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포지티브하게 생각하고 포지티브하게 행동하고 포지티브하게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면 일이 됩니다. 된다 하고 안 되는 일도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 하고 바라보면 그게 될 일도 안 돼요. 내일 예산 정책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하고 당 지도부도 내려올 텐데 거기서 좀 강조하시거나 아니면 좀 당부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힘보다는 정부 부처 힘이 훨씬 셉니다.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대구 예산은 윤재욱 의원이 책임지겠죠. 그것도 책임 못 지면 내년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 부처에서 확정한 예산을 국회에 올리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정부 부처 예산에서 거의 90% 이상 반영이 됩니다. 나머지 추가로 반영하는 거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정액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정액 요청을 해서 반영되는 것은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는 것은 10%가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데,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 요청할 때 이제 본인이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지금 예산실에서 다시 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태 예산을 짰다가 대통령께서 다이어트 예산을 주문을 해서 원점에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빠질 게 빠진다고.
근데 결국은 국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액 요청하고 밀고 땡기면서 어느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이야기야.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정부의 예산 반영하는 거라기보다도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국회에서 어떻게 정액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정책이에요. 시장님, 내일 그 예산정책회의는 경북도 하고 같이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지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 이때까지 보면은 좀 부산 경남도 같이 해요. 부산 경상 울산, 뭐 울산 이번엔 따로 했는지 모르지만 부산 경남 울산도 하고 같이 해요. 늘 같이 해요. 늘 묻는 사람만 묻고. 시장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한 일을 내가 평가합니까? 그거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일했다, 뭐 그거로만 하는 거죠. 나도 어제 이거 처음 봤는데 보니까 참 일 많았대요. 일이 많았더라고. 1년 돌아보면은 그 대구시에서 했던 정책들이 좀 전국적 이슈를 받았던 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거기 어디지? 서울경제입니다. 예? 예. 뭐 사례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좀 시장님께서 좀 어떤 내가 하니까 그렇지. 내가 하니까 그렇지. 시장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하여튼 어떤 정책을 펼지 이렇게 좀 유심히 서울에서도 많이 보고 시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연 대구가 어떻게 뭐 변화가 될지 이렇게 지켜보는 일이 많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그렇다고.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서울의 기자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시장님 아까 전체적으로 갈등이 좀 많이 갈등되는 사안이 많이 정리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경찰하고는 다시 또 갈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갈등이랄 어떻게- 것도 아니죠. 법원 측의 문제지.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법 집행의 원칙의 문제지. 집회 신고가 하면 고속도로도 점거해서 집회를 할 때도 고속도로 막고 해줘야 된다는 게 경찰 논리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법 집행의 문제지. 그건 갈등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번에 서울시에 티어 축제할 때 도로 점거했습니까? 행진하지 않았어요? 차들 못 가게 막았습니까? 차선 일부만 내줬잖아요. 그거 봤어요? 우리처럼
번화한 도로를 막고 10시간 동안 정가하고 내버려 뒀느냐. 서울에서도 안 그랬어요. 판결문에 보세요. 도로 점용하겠다고 신고 안 했어요. 일시 행진하겠다고 판결문에 되어 있어요. 신고할 때부터. 그럼 일시 행진을 하려면 한두 시간 행진하는 걸 봐줄 수 있지. 지금 서울에서 그래 했잖아요. 판결문대로. 근데 대구는 그래 안 했거든. 아예 도로를 차단하고 10시간 동안 정거하겠다고. 그건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갈등의 문제예요. 문제가 되니까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선거법 위반 판결 봤어요? 압수수색 영장 봤어요? 거기에 2027년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내가 선거법 위반했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수사영장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앞으로 4년 뒤에 있을 그 선거 노리고 했다?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2027년도 대선 출마한다고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또 웃겨. 홍준표가 시켰다고 그래 해놨다. 시켰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 이거. 응? 그건 공문서 허위야. 허위 공문서야. 그런 식으로 법 집행을 하면 안 돼요. 책임져야 될 거예요. 시장님, 대북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여야가 연일을 뭐 강도롭게 그거는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IAEA 판정 보고서를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IAEA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에 배출이 되면 제일 영향을 받는 데가 로스앤젤레스 연안입니다. 미국에서 들고 일어나야지. 해류를 따라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그쪽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들고 일어나요. 그게 첫째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IAEA라고 해본들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 발휘할 거예요. 이번에 보고서 공개되고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문제를 그걸 정치적 쟁점 삼아가지고 회를 먹니 안 먹니 아니 수조에 물 떠먹는 것도 그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수조에 수족관에 물 떠먹는 것도 그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정말로 심각하고 문제가 크다면 미국에서 반대해야 돼요. 첫째. 그리고 IAEA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해줍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해류가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태평양에 퍼져가지고 미국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지 모르지만은 해류 방향이 참 휴가 안 가십니까? 휴가 안 가십니까? 휴가 네. 쌤 가서 국장님도 가고. 당신도 가고. 난 7월 말에 갑니다. 7월 말 8월 초에. 특별히 가실 만한 곳은 정해놓으세요. 없어요. 휴가 가서 노나 출근해서 노나 똑같아요. 시장님은 똑같아서요. 국장들 다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새로 이래 조직을 인수해서 사람을 겪어봐야 돼요. 사람을 겪어보고 이 사람 계속 들고 이래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꿔줘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시장이 되고 1년 만에 국장들 승진한 게 10몇 명이야. 교실장. 네. 한 10몇 명 될걸?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생기고 그래 많이 승진한 예가 없어요. 지금 사실 국장 승진 대기자들까지 합치면 10몇 명 될 거예요. 그래 승진한 지 전례가 없어요. 근데 국장 대기자도 보니까 이젠 없더라고. 하도 국장 물갈이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당분간 이제 국장급 인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승진할 사람 다 승진해버렸어. 그러니까 대기할 사람 대기하고. 이제는 조직이 세팅됐어. 그러나 또 국장급이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7월달에도 있고 8월달에도 있고 그때는 또 원포인트 인사를 계속 해줘야 돼요.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로 영전에 가고 빨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질문 없는 모양. 후적지에 이제 저 왜? 저 내리신분 아이가? 한국경제신문. 아 한경이구나. 내리신분 어디 있는? 저는 빼다가서 얼마 쓰고 질문도 안 하구나. 한경이 뭐야? 꼬집지 뭐. 후적지 대표적인 뭐 빌딩 그런 거를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6개 밸리 뭐 이렇게 계획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소호라는 개념이 있긴 했는데 어떤 문화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조금 더 진전된 계획이나 이런 걸 어떻게 좀 진전된 계획이 아니고 문화예술까지 그 집어넣을 땅도 없어요. 공간도 없어. 그거는 문화예술 공간이 아니고, 말이나 아이, 그거는 뭐 놀고,
즐기고 그 다음에 쇼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박짝박짝 되고 문화예술공간은 저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딴 데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 문화예술까지 어떻게 집어넣겠어? 그 비싼 땅에. 싱가포르도 보면 좀 들어있거든요. 싱가포르를 이래 가보면 그 마리나베이 이쪽에 거리에 전부 저녁 되면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고 문을 열어놔 놓고 거기서 라이브 공연을 해요. 그냥 앉아서 모여서 맥주 마시고 놀고 그냥 즐기는 장소야. 그 싱가포르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저녁 되면 마리나베이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건데 아마 그거 동천 후적지도 그런 공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공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노동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민노총이 또 7월달에 학습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에서 대규모 교신 집회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 한노총도 경산노위 참석 불참하면서 지금 이 정권의 지금 노동계 쪽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는데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그 김종민 위원장님 되셔가지고 또 간담회도 하시고 뭐 중간에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지금 노동계의 현안을 좀 어떻게 지금 정권에서 풀어가야 될지 생각하는 부분이 계십니까? 민노총하고는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거고 한노총은 앞으로 관계 정상화가 나는 연말까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굳이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 없잖아. 이유까지 설명하기는 좀 한노총 그렇잖아. 같은 게 연말까지 관계되는 될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내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만나셨잖아요.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야기가 되는 집단입니다.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노총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관계가 풀릴 것으로 나는 봅니다.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집단. 남은 임기 동안 또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한 70% 해버렸어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일 했던 게 통합신공항, 그 다음에 군의 편입, 이게 참 큰 문제였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됐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이제 신청사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리 그 혁신단장이 김용판 의원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전부 간담회를 할 생각이니까
그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내 재임 중에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죠. 오늘 나온 얘기로는 이제 지난번에 그 시청사 부지매가 반대하던 그 이제 시민단체들이 다시 좀 반대 움직임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움직이고 뭐 반대를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빚내서는 절대 안 지어. 그건 빚내서는 절대 안 돼. 빚내서 청사 짓는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대구 시민들이 그건 바라지 않는 거야. 나는 상격동에서 인기 맞춰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내 재임 중에는 절대 재정 건전화 그게 제1의 목표야. 빚내서 뭘 하겠다? 그건 절대 안 해. 농산물 이전 시장할 때 반대한다고 청사 와서 난리치고 하던 사람 지금 반대 있습니까? 도축장 한다고 청사 앞에 와서 난리치던 사람 지금 있습니까? 반대한다고 저들끼리 모여서 떠든다고 해서 그걸 내가 빚내서 지어줄게 내가 그런 소리 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구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250만 대구 시민들이 사는데 시민들이 빚내서 지으라고 누가 합니까? 또 얼마 전에 성서 타운 팔아갖고 짓자? 그 팔아가지고 그건 절반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빚을 내야 돼. 금년 예산 짤 때 지방자치 30년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예산을 짰어요. 아마 전국에 다 물어보세요. 예산할 때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가. 근데 대구에서 민선 생기고 처음으로 지방채 1원도 발행 안 하고 예산을 짰어요. 다이어트 예산을 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다이어트 예산이야. 요거도 모두 좋다 이거야. 빚내서는 안 하겠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짤 때 지방채 발행을 1원도 안 했어.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랬어. 빚내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사가 뭐라고 수천억을 빚을 내서 지어달라?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빚내서는 절대 안 짓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처음에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재임 중에 준공식을 하나도 못 봐도 좋다. 기공식만 해도 좋다. 준공식 하나도 못 봐도 좋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정 운영을 하면서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리고 다음 선거를 노리고 내가 선지명령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짓는다.
그건 난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난 그런 짓 안 해. 빚내서 사업을 내서 250만 되고 시민들이 미래가 보장이 될 때 그때는 빚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청사 짓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야. 지금 청사가 없어서 대구시가 엉망이 됐습니까? 내가 이거 근무해보면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청사 문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겠다? 나는 그런 거 저도 생각 없어요. 그건 급한 일도 일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상격청사 위에서 보니까 좋더만. 신청사 문제 묻지 마이. 원칙은 여러분 나는 그거 분명합니다. 거기 가지고 뭐 신청사 지으려고 헐떡댈 난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건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급한 일이. 대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청사 그거 지으려고? 난 그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청사 있는 방법도 청사 짓고 그 주변 청사 짓는데 거기에 원래 계획의 22,000평에 대해서 거기에 단 한 평도 나는 팔지 않습니다. 22,000평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27,000평인가 26,000평인가 그걸 유유부지니까 그거 팔아서 짓지 않은 거야. 그걸 팔지 못하게 하고 신청서 지어라? 빚내서 지어라? 그런 거 안 해. 성질내면 다음에 대구시장 한번 더 해버릴 수도 있어. 앞으로 시장님 원래 신당 창당 연대자라는 인석 그건 지금은 할 수 없죠. 그런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을 하려면 신당 창당하는 주도 세력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돼. 대선 주자 없는 신당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냥 흥미 삼아 놀이개 삼아 하는 이야기들이지 그 파괴력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선 주자 없는 신당은 그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냥 기자들이 저끼리 정치부 기자들이 소설 쓰는 거지. 다 했어. 네. 다시는 신청서 묻지 마. 빚을 내가는 절대 안 짓습니다. 그 뭐 성서단지 팔아서 짓는 게 어떠냐? 성서단지 팔아도요. 벌써 이게 신청사 계산대로 하면 5천억이 넘어갑니다. 4,500억에서 이제 더 올라갑니다. 해 지나가면 갈수록 저게 예상했던 신청사 건축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수단지 팔아가지고 그 절반 값도 안 되는데 3분의 1, 4분의 1 값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앞으로는 하지 맙시다.